리스트를 가지고서 몇 가지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할당 연산 외로 두 개의 리스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자열의 경우에서도 이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서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또 사전식 배치에 따라 어느 문자열이 앞에 오는지 같은 것들을 판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는데 리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서 두 리스트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리스트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할 것이고 또 두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같은 순서에 있는 요소들의 값이 정확히 다 일치하는 경우에 두 리스트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개수가 다르거나 혹은 같은 위치에 있는 항목의 값이 단 하나라도 다른 경우가 있으면 두 리스트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지죠.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간단한 예를 위해서 N1이라는 리스트에 11, 2, 3, 3이라는 값을 집어넣읍시다. 자, N2라는 리스트에다가는 이제 11, 2, 2라만 집어넣읍시다. 자, 이때 N1과 N2가 같으냐라고 부르면 일단 두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N2에다가 이번에는 3, 3, 2, 1,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현재 N1과 N2가 같으냐라고 비교해 보면 분명히 3개의 요소가 있고 3개의 요소의 값들은 서로 같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리스트라는 것은 순번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값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설사 일부는 같다 하더라도 단 하나라도 같은 위치에 서로 다른 값이 있다라고 하면 두 리스트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N1이라는 리스트와 동일한 N2라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N2라는 리스트도 11, 2, 3, 3이라는 값을 갖도록 해주면 이제 N1과 N2는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좀 전에 봤던 얕은 복사를 해서 N1과 N2를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N1과 N2가 서로 다른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리스트에 대해서 이름이 두 개 부여되어진 그런 상황인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명료하게 리스트를 따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둘은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어서 N1의 값을 바꾸거나 N2의 값 하나를 바꾼다라고 해서 그게 상대방의 리스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둘 중에 한 요소만 다르다 하더라도 같지 않다라고 평가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N2의 마지막 요소를 0으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N1과 N2는 좀 전까지는 같았는데 한 요소를 바꾸니까 다르다라고 평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디콜 연산을 통해서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다른 것이 맞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기도 해요. 더불어서 두 리스트에 대해서 부등호를 가지고서 비교 연산도 가능한데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 부등호 연산을 통해서 보면 두 리스트가 사전식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앞에 오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리스트의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리스트의 경우에는 문자들이 아니라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면 봅시다. 이 두 리스트에 대해서 N1이 N2보다 작은 것이 맞냐라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경우들은 다 스킵하고 처음으로 다른 요소가 발생되어지는 그 요소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N1의 값이 N2의 값보다 더 작은지를 비교해 봐서 지금은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false가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true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즉 역시 이런 리스트들을 쭉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N1이라는 리스트보다는 N2라는 리스트가 더 앞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트 간의 선후 관계들을 비교할 때 부등호 연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둡시다. 자,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또 더하기 연산과 반복 연산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두 리스트를 더한다라고 하면 두 리스트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는 순서대로 A 리스트의 값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 리스트의 값이 그 다음으로 오게 되어져서 한 덩어리로 합쳐진 결과 리스트가 현재 A 더하기 B라는 연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역시 어떤 다른 변수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A나 B는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반복 연산 같은 경우는 그 리스트의 요소들을 반복해서 정수번만큼 반복해서 만들어진 또 결과 리스트를 만들어지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혹은 비교 연산이나 혹은 더하기 연산, 반복 연산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문자일의 경우와 리스트의 경우 거의 같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릴 수 있으려고 봅니다. 자, 리스트의 요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덱싱의 값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해 줘야 할 것이 있어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스트에서 하나의 요소를 수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리스트의 인덱싱 기능을 이용을 하면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덱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리스트에 특정 인덱스 값을 갖고 있는 요소 값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가 다음과 같을 때 A라는 리스트의 2번 요소라는 것은 0번, 1번, 2번 되니까 마지막 요소가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요소 값을 44로 바꾸어라 라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덱싱의 결과가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요소를 대입해 줌으로써 요 33이라는 요소 값을 44로 대체해주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을 하면 연속된 범위를 갖는 부분 리스트를 얻을 수 있고 그 부분 리스트를 또 다른 리스트로 대입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 좀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현재 A라는 리스트의 값이 1123344라고 했을 때 현재 A라는 리스트의 1번 요소부터 3번 요소 전까지라는 것은 현재 0번, 1번부터 2번, 3번 전까지니까 22와 33이라는 부분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A라는 리스트에 1번 요소부터 3번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 리스트를 또 다른 리스트, 예를 들어서 100, 200, 300, 400이라는 리스트로 대체해 줘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22와 33이라는 요 부분 리스트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100, 200, 300, 400이라는 값을 집어넣도록 했기 때문에 그 값이 대체되어진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 22와 33 자리에 100, 200, 300, 400이라는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3이라는 슬라이싱이 나타내는 그 자리에다가 현재 추가하는 리스트를 대체 삽입해 주어라 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 줘야 될 건 어떤 것이냐면,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다시 A라는 리스트를 1123344라는 값을 갖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A라는 리스트의 1번 요소에다가 역시 100, 200, 300을 넣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A라는 리스트의 0번, 1번 요소 요 자리에다가 100, 200, 300이라는 리스트를 넣어라 라는 거죠. 현재 리스트의 인덱싱은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의 값을 나타나는 자리에다가 하나의 리스트를 집어넣도록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동작과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22라는 자리에 하나의 리스트, 100, 200, 300이라는 하나의 리스트가 삽입되어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인덱싱은 하나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나타나는 자리에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하나의 값이 리스트로 대응되어지는 것이고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리스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또 다른 리스트로 대체하면 그 리스트가 나타나는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2라는 값을 100, 200, 300이라는 값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다시 만들어 봅시다. 현재 리스트 초기화하고 현재 A라는 리스트에 1번 요소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인덱싱은 하나의 값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를 리스트 슬라이싱을 이용해 가지고서 1번부터 2번 전까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현재 0번 요소, 1번 요소 되어지죠. 1번 요소, 2번 요소 전이라고 하면 1번 요소부터 2번 요소 전까지면 요 1번 요소 하나만 나타나는 하나의 요소를 갖는 부분 리스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번부터 2번 전까지를 100, 200, 300으로 대체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22자리에 100, 200, 300이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값을 리스트로 대체하는 일은 우리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물론 우리는 하나의 값을 여러 개의 값으로 혹은 여러 개의 값을 또 다른 여러 개의 값으로 대체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 슬라이싱이다 라는 점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리스트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함수나 혹은 리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것은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함수예요. A라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length라는 함수는 현재 A라는 리스트의 길이를 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자열의 경우도 비슷하게 동작했었죠. A라는 리스트가 공백 리스트다라고 하면 길이가 0개이다 라는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에서 직접 제공해주고 있는 append라는 메서드 혹은 inser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append라는 메서드는 무조건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이고 insert라는 메서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A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A에다가 append 하기를 44를 append해라 라고 하면 기존의 리스트의 값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insert해라 하기를 0번 요소에다가 44를 넣어라 라고 하면 제일 앞에 값을 집어넣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보면 현재 A라는 리스트가 공백 리스트인 상태에서 55를 추가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의 요소를 갖는 그런 리스트가 되어져서 리스트는 수행 중에 그 데이터의 길이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동적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의 요소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리스트의 요소를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del이라는 함수와 remov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항상 함수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호출되어졌고 메서드라는 것은 특정 문자열이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능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del이라는 것은 함수이기 때문에 delete의 약자인 거예요. 현재 A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A의 1번 요소를 지워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A의 1번 요소인 22라는 값을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리는 효과를 얻게 되어져요. 주의할 것은 1번 요소를 삭제한 결과를 갖는 게 아니라 A라는 리스트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앞에 append도 insert도 해당하는 리스트 자체가 바뀌었어요. 밑에 있는 remove라는 메서드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호출해라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a.remove라고 호출하면 A라는 리스트에서 제거해라 뭐를 33이라는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서 처음 만나는 remove라는 메서드의 인수와 일치하는 요소의 값을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리는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모든 33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나는 33을 지우는 것이다 라는 것 구분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리스트에서 한 요소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지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리스트 슬라이싱인데 자, 우리 앞서서 살펴보기를 A라는 리스트에 1:4라고 하면 1번 위치부터 4번 전까지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가 0번, 1번이면
1번 위치부터 2번, 3번, 4번 전까지니까 22, 33, 44라는 요 부분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공백 리스트로, 자, 22, 33, 44라는 하나의 부분 리스트 자리를 공백 리스트로 바꾸게 되니까 요 세 수를 다 없애버린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리스트 전체를 지우고자 한다라고 하면 A 네모가로 콜론 이퀄 공백 리스트 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리스트에서 제공되는 메서드 클리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A.clear라고 하면 A의 모든 요소들을 다 지워라 라는 형태로 써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리스트 상에서 현재 내가 원하는 값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또 몇 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index라는 메서드 혹은 count라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A.index 하기를 33 하면 A라는 리스트에 33이 나타나는 인덱스의 위치를 처음 만나는 인덱스의 위치를 반환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0번, 1번, 2번 되어지니까 이제 2번 위치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반면에 count라는 메서드는 현재 그 인수로 사용되어지는 값이 리스트상에 몇 번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반환을 해주기도 합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면 0의 값을, 그리고 한 번 이상 나타난다면 나타나는 횟수만큼을 정수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특히 리스트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물론 좀 전에 살펴봤던 인덱스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곳의 위치를 살펴보거나 좀 전에 살펴봤던 coun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몇 번 나타나느냐 확인을 해보되 count 메서드의 반환값이 0이면 나타나지 않는구나, 또 양의 정수이면 한 번 이상 나타나는구나 라는 형태로 확인해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 in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우리 문자열 다룰 때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어떤 검사할 데이터 in 리스트라고 해주면 이 리스트 안에 이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참거짓의 결과값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조건문과 같이 사용되어져서 리스트 안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어떤 다른 동작들을 수행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횟수를 알고 싶으면 count 메서드를, 그냥 단순히 존재 여부만 확인해 보고 싶으면 in이라는 연산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 간편한 것이겠죠. 참고로 sort라는 메서드도 있는데 이 아래쪽에 sort라는 메서드는 현재 리스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값들을 정렬해주는, 보통 기본적으로 보면 숫자의 경우 오름차순으로, 문자의 경우 사전식 배치 순으로 자동 정렬해주는 그런 메서드도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정도의 내용 정도만 간단하게 쓰임새를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서 봤던 del이라는 함수와 length라는 함수는 함수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호출되면서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데 반해서 나머지 새로운 요소를 삽입한다라든가 위치값을 반환받는다라든가 특정 일치하는 요소의 개수를 셈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메서드이기 때문에 호출 형태가 내가 그 처리를 하고자 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구분을 해둡시다. 자, 리스트를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앞서서 리스트에 대한 변수는 데이터들의 그룹을 가리키는 일종의 참조값을 저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리스트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정작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리스트에 저장되어진 각각의 요소 값들이 복사돼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의 참조값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볼 것인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주 프로그램 쪽에서는 user.info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input list라는 함수를 통해서 user.info라는 빈 리스트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함수의 인수로 사용한 userInfo라는 값이 함수 정의에 lst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이 공백 리스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요소 값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백 리스트에 대한 참조 값이 전달이 되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참조 값이 11번이다 라고 하면 야 11번에 있는 리스트를 전달할 거야 라는 형태로 하나의 참조 값이 전달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내에서 입력되어진 값의 때에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lst라는 예를 들어 11번이라는 참조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한 이 lst라는 리스트에 각각의 요소의 값들을 추가를 해주고, 자, 주의할 것은 이 함수는 반환값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수 출축으로 돌아와서 현재 userInfo라는 애초에 공백 리스트로 정의되어진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출력을 하게 되면 함수 안에서 입력된 값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함수 호출 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요소 값을 복사해서 lst라는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리스트에 대한 참조 값이 전달됐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리스트의 내용을 바꾸게 되면 그것이 호출 측의 실인수 영역에 있는 리스트에 직접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점인 것이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앞서서 이 파이썬 튜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함수 출시의 리스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코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를 붙여넣기를 했어요. 시각화된 실행을 눌러주면 자, 한 단계씩 실행을 해가 봅시다. 처음에 inputList라는 것은 함수의 정의인 것이죠. inputList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라는 것이 뭐 내부적으로 정의가 된 것이지 여기가 먼저 수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주 프로그램 부분에 userInfo라는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이 되어지되 그 리스트는 빈 리스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후 inputList라는 여기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가리킨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inputList라는 함수 호출문을 만나면서 userInfo라는 현재 공백 리스트에 있는 값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현재 inputList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 inputList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lst에 userInfo라는 기존의 공백 리스트에 대한 참조 값이 전달됐기 때문에 주 프로그램에 있는 userInfo와 inputList라는 함수의 lst라는 것이 모두 다 하나의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봐줘야 될 거예요. 공백 리스트의 값을 복사받는 것이 아니라 공백 리스트에 대한 참조 값을 복사받았기 때문에 userInfo라는 리스트도 lst라는 리스트도 같은 영역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입력받아 볼 거예요. 자, 이름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번호를 입력해라 라고 해서 번호를 입력해주고, 자, 그러면 현재 inputList라는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 name과 num에 각각 입력되어진 값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 입력 값을 이제 무엇 할 거냐면 다섯 번째 줄에서 lst라는 즉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현재 name이라는 값을 lst가 가리키는 리스트에 추가해라 라고 하니까 이 lst가 가리키는 리스트는 여기 아까 좀 전에 봤던 공백 리스트였잖아요. 거기에 추가된 것이요. 또 num이라는 값도 추가해라 라고 하면 그 뒤에 0번 요소, 1번 요소 이렇게 추가하는 순서대로 쭉 요소들이 할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lst가 가리키는 리스트는 inputList라는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만들어진 리스트가 아니라 주 프로그램 쪽에 userInfo라는 리스트에 대한 참조값을 전달받은, 즉 공유하고 있는 리스트이다 보니까 현재 이 함수가 이제 마지막 문장을 수행을 하고 나서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userInfo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함수 안에서 입력받은 내용들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후
주 프로그램 쪽에서 유저 인포에 0번 요소, 1번 요소를 각각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각각 이름과 번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스트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을 했을 때는 리스트에 참조값이 전달되어진다 라는 특징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함수에서 리스트를 반환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 안에서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리스트를 함수 호출축으로 반환한다 라고 한다면 역시 리스트에 대한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참조값이기 때문에 그 참조값이 호출축으로 전달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리스트의 이름은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지만 리스트의 참조값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들의 그룹은 지역적인 특징들을 지니지 않아서 함수 호출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앞서 작성한 예제를 살짝 변형을 시켰어요. 자, 앞선 예제에서는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 하나의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를 함수 출시의 인자로 전달을 해 주었죠. 자, 그런데 이번 예제에서는 주 프로그램 쪽에서는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지 않았고 inputList라는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함수가 종료되어질 때 함수 출축으로 리스트를 반환해 주도록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주 프로그램에서는 그 반환 값을 userInfo라는 이름으로 전달받았고 현재 리스트를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처럼 0번 요소, 1번 요소의 값들을 출력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역시 어떻게 수행되어지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파이썬 튜터 사이트를 통해 한번 시각화되어진 실행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수 정의는 수행이 되어지진 않을 것이고 넘어가서 보면 13번째 줄에 보면 inputList라는 함수의 호출의 결과를 userInfo에 할당해주는 문장이 제일 처음 수행이 되겠죠. 뭔가 할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식이 결과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함수 호출문이 먼저 수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inputList라는 함수는 인수 없이 호출되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저 함수의 정의 부분으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갈 것이고 이후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고 역시 번호를 입력해 주게 되면 그 입력받은 값을 지역적인 변수에 유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이후 5번째 줄에서 우리는 빈 리스트를 하나 새로 생성을 했고 생성된 리스트에다가 이름과 학번을 각각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번째 줄에서 보면 현재 이 lst라는 리스트를 반환해라 라는 처리를 하고 있죠. 자, 보통 함수의 반환 값은 어떻게 처리되어져요? 호출 측에 임시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임시 변수를 통해 값이 전달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때 그 임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값이 바로 뭐냐면 요 노란색 부분의 데이터들의 그룹인 리스트에 대한 참조값인 요 lst라는 리스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참조값을 호출축의 임시 변수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환값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따라서 함수가 종료되어지면서 name이라는 변수도 num이라는 변수도 lst라는 리스트의 이름도 모두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반환값은 정상적으로 userInfo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리스트의 값을 함수 바깥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개별적인 변수를 사용을 했을 때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특징들이니까 눈여겨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